안녕하세요. 맥큐입니다. 지난번 iMac 5K 2020 출시 후기에 이어서 오늘은 제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펙 선택 및 CTO 구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저의 경험과 주관이 100% 들어가 있으며 구매하시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iMac 사양을 선택하려면 처음 세 가지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기본형, 중급형, 고급형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각 세 가지 선택지에서 세부 구성을 통해 원하는 스펙을 선택하게 됩니다. 27인치 iMac의 제품 사양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모델 구성과 가장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저장 장치 구성입니다. 기본형은 256GB SSD 이외에 저장 장치 선택 범위가 없기 때문에 기본 저장 용량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중급형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성비를 갖추면서 넉넉한 용량을 갖추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웹서핑, 영화 감상 등 컨텐츠 소비 목적이라면 부족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2019년 모델과 비교해보면 2019년 기본형 모델은 SSD를 1TB까지 구성이 가능했었는데 2020년 기본형에는 아예 SSD를 256GB까지만 제한시켜 놔버렸네요. 최소한 CTO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좀 넓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약간 실망스러운 점입니다. 그리고 중급형은 2TB까지, 고급형은 8TB까지 구성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iMac 고급형을 구매할 당시 SSD 용량을 512로 할지 1TB로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요. 부트캠프도 설치하고 가상 머신도 돌리고 영상 작업도 하려고 딱 눈 감고 1TB를 선택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영상 작업을 하면서 용량을 많이 갉아먹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널 컷 프로에서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트랜스코딩 옵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라이브러리 파일이 상당히 커지게 되며 프로젝트가 계속 쌓일수록 많은 저장 공간을 빠르게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용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최소 1TB 이상을 권장해드리며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시고 최소 5년 이상 사용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2TB 이상은 구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나중에 5년이 흘러서 저장 공간을 늘린 자신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iMac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21인치와 달리 27인치 모델은 메모리 자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싼 비용을 주고 메모리를 CTO 구성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 8GB 메모리로 구성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일 사양 메모리를 구매해서 직접 추가 설치하시는 게 가성비가 월등히 좋습니다. 메모리 장착은 최대 4개 슬롯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메모리 장착하는 곳은 iMac 뒷면 전원 케이블 연결 윗부분에 있습니다. 장착 방법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CPU는 모두 10세대 인텔 i5, i7, i9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요. 급에 따라서 약간 선택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i5 3.1GHz 외에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중급형은 i5 3.3GHz와 i9 3.6GHz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고급형은 i7 3.8GHz와 i9 3.6GHz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그렇다 쳐도 중급형에서 왜 i7을 선택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 점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i5보다는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고 i9은 발열과 소음이 걱정될 수도 있어서 적정한 성능 향상을 원하는 저 같은 사람이라면 i7을 선호할 수도 있겠는데요. 애플의 이런 옵션 제약은 슬슬 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iMac에서 최초로 디스플레이 글래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선택지는 스탠다드 글래스와 나노 텍스처 글래스입니다. 나노 텍스처 글래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저라면 iMac으로 먹고 사는 프로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탠다드 글래스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에 67만원을 프로세서, 그래픽카드, 저장 장치에 좀 더 투자할 것 같습니다. 이번 27인치 iMac에는 라데온 프로 5000 시리즈 그래픽이 탑재되었는데요. 약간 혼동이 갈 수 있는 것이 라데온 RX 시리즈와 모델 넘버링은 비슷하지만 같은 모델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라데온 RX와 라데온 프로는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데온 프로는 3D 작업, 영상 편집 등 워크스테이션 작업을 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하네요. 기본적인 스펙 사양치를 언급한 기사를 보시면요. 5300부터 5700XT까지
없이 사양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700에서 사양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라서 고급형을 선택한다면 5500과 5700 중에서 1차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5700과 5700XT는 메모리가 2배인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CTO 구성을 할 때 상당히 고민되게 해놨는데요. 우선 5500만 선택할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5700을 선택하게 되면 5700XT와 27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면 16GB 메모리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고민을 하도록 교묘히 가격 구성을 짠 것 같습니다. 우선 2017년에 제가 구매한 아이맥 고급형 CTO 가격은 395만원이었는데요. 이 가격에 맞춰서 2020 아이맥 고급형 구성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우선 글래스는 스탠다드로 선택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약간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7을 선택하겠습니다. 메모리는 기본으로 가고요. 그래픽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저장 장치는 1TB로 하겠습니다. 지금 339만원이 나왔으니까 그래픽을 한 단계 올리면 되겠네요. 라데온 프로 5700을 선택하면 379만원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만 더 무리하면 4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제가 아이맥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 가격에 구매하려고 한다면 과연 구매할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되는데요. 당시 아이맥이 필요했던 이유는 맥과 윈도우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윈도우용 게임도 즐기고 맥용 프로그램도 사용하는 다목적 투자였는데요. 지금은 오로지 맥을 사용하면서 영상 작업을 주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맥의 세부 사양을 살펴보면서 지극히 주관적인 제품 구성을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마다 취향과 용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가상으로 용도에 맞는 사양을 정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웹서핑, 넷플릭스, 유튜브 등과 같은 컨텐츠 소비 목적이라면 기본형 이상을 선택하시고 컨텐츠 소비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간단한 영상 작업 등 소소한 컨텐츠 제작 목적이라면 중급형 이상을, 컨텐츠 생산, 고사양 게임 등 다양한 용도로 아이맥의 성능을 뽑아내고 싶다면 고급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SD는 가급적 1TB 이상을 선택하시고 메모리는 기본만 선택하시고 자가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양은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치보다 약간 상향 조정하여 구매하는 것이 4년에서 5년이 흐른 후에 후회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레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